주제가 눈, 코, 입이 몰렸어요. 예요.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호 아줌마라는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던 만화예요. 만화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근데 눈, 코, 입이 이렇게 가운데 몰려 있죠. 이렇게 얼굴이 넓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얼굴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균은 얼마고 얼마가 정상이고 어떤 경우에 몰렸다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좀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오늘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눈, 코, 입이 몰려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얼굴이 크다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백이 많으니까 눈, 코, 입이 몰려 보이니까 이게 커 보인다. 그래서 이걸 줄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눈, 코, 입이 몰린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안면 윤곽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트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저널 오브 크래니오페이셜 서저리라는 논문에 나온 논문이에요. 대한민국 논문이고요.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중앙으로 몰린 거,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반대로 눈, 코, 입이 좌우로 벌어진 거, 좌우 상하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얼굴의 구조가 중앙화되거나 탈중앙화되는 그런 젊은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선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트리키온이라고 해서 헤어라인에서 머리카락이 맨 밑으로 나와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걸 트리키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TR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턱끝 그나시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나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전체 길이를 보통 보죠. 그래서 이 길이와 그 다음에 눈동자의 높이에서 그 다음에 스토미온이라고 해가지고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이 만나는 점이거든요.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비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비율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대와 광대를 연결한 거리와 그 다음에 퓨필과 퓨필 사이의 거리를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저희 남자가 평균적으로는 width는 43.7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대 너비 분의 눈동자 사이 거리. 그게 43.7 정도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여기 트리키온에서 그나시온까지, 푸필에서 입술, 스토미온까지 요 사이 비율이 한 38.3 정도 나온다. 요게 이제 평균이고, 그 다음에 10% 미만, 그러니까 평균 말고요. 하위 10%가 되는 경우에는 40.9로 넓어진다라는 거고요. 좁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는 46 정도로 넓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길이도 35.9, 41.1. 이런 식으로 수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수치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의 평균이 나와 어떤가를 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평균치를 한번 좀 기억을 하고 의미 있게 좀 봤으면 해요. 이 43.7이라는 이 수치, 요 수치와 그 다음에 여자에서 43.6, 그 다음에 남자에서 37.1, 요 수치를 조금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 대상은 한 500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에서는 페이셜 위드가 150m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광대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인터퓨필 디스턴스가 65.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이셜 하이트는 200 정도 되고 198. 그 다음에 미드 페이셜 하이트라서 퓨필에서 입술까지 그거는 76.1. 그 다음에 이런 인덱스들은 요렇다. 여자도 요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얼굴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정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요 비율을 재시면 돼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몇 미리 몇 미리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요 비율만 보셔도 요 인덱스 값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절대치들, 뭐 여기가 150mm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로 이렇게 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인덱스 종류는 비율만 알면 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자로 재보세요. 그래서 요 비율이 얼마인가, 또 요 비율이 얼마인가. 그렇게 재보시면 내가 평균보다 어떤가 이렇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width index가 39에서 48까지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 사이가 좁은 거예요. 얼굴 크기는 똑같아요.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얼굴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눈 사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일로 갈수록 눈 사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좁은 사람과 벌어진 사람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지금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눈, 코, 입이 조금 몰려있는 느낌의 경우에는 뭔가 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좀 뭐랄까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죠. 눈, 코, 입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근데 이렇게 눈이 또 벌어져 있으면 살짝 좀 우리가 볼 때 어색한 느낌을 줘요. 근데 얼굴 크기는 똑같은데 눈의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지금 이 느낌으로 보면 얼굴이 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죠. 근데 이 느낌을 보면은 얼굴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이트, 그러니까 퓨필 사이와 입술 사이의 비율에서 얼굴 크기를 보는 건데 얼굴 크기는 똑같아요. 모든 환자가. 근데 이 중안면부, 인터퓨필 디스턴스, 요 퓨필 높이에서 스토미온, 입술 높이까지 요 가로 길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길이가 바뀌어요. 이게 좁고 이게 넓어지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얼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좁은 상태예요. 왠지 턱도 길어 보이고, 그죠? 턱도 뭐, 흔히 말하는 말상?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좀 턱주가리가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뭔가 갸름해 보이고,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또 썩 좋은 것도 아닌, 뭐 요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면은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는 얼굴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얼굴 크기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 눈, 코, 입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집에서도 여러분이 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보면 width index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녀 차이가 요거는 별로 없는데 이 길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조금 더 눈과 입술 사이가 좁아요. 그 남자가 눈과 입술 사이가 좀 더 길어요. 그 얘기는 여자 얼굴이 조금 짧은 느낌이고 남자 얼굴이 조금 긴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에서는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데 폭에서는 width에서는 이 너비에서는 남녀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여자 평균의 그 요 거리, 그 다음에 여기가 남자 평균의 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충분히 내 얼굴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중앙화잖아요. 중앙화. 가운데로 눈, 코, 입이 몰렸다.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게 탈중앙화라고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마땅한 단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눈, 코, 입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 코, 입이 어떻게 배치돼서 조화로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얼굴을 봤을 때 난 얼굴이 커. 그러니까 얼굴 크면 안면 윤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눈, 코, 입이 몰려서 얼굴이 커 보이는데 광대 줄이고 턱 줄이고 그러고 나서 볼 쳐지고 갸름해지기는커녕 울리불리하기만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래서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남자에서는 42 미만인 경우가 17.4%밖에 안 되고 위스가요. 인덱스가 45 넘어가는 사람이 22.5밖에 안 된다. 아주 좁거나 아주 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 인덱스도 11.5에서 30.3 정도로 이렇게 조금 크게 차이가 난다. 보이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이트 인덱스는 조금 크죠. 작은 쪽보다는 큰 쪽이 많죠. 이게 하이트 인덱스가 크다는 뜻은 뭐냐면 눈 사이와 입 사이가 크다,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자의 경우는 반대로 이 하이트 인덱스가 좁은 경우가 많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경향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짧은 경향이 많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얼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짧아질수록 얼굴이 살짝 귀여운 애기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이렇게 좀 멀고 길어질수록 조금 그 뭐랄까 남성성이 강해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조금 귀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턱이 또 길어 보이면 이런 약간 느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짧다,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길다, 이런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제 아주 전형적인 예로 이제 실제 환자 사진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width 인덱스가 요 폭이요, 40.5인 경우에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 보이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8.2, 눈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얼굴이 뭐랄까 좀 두툼한 느낌이랄까, 뚜둥한 느낌이 들고, 이 얼굴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 배우 중에 요런 느낌 드는 배우 있잖아요. 눈, 코, 입이 조금 몰려 있는 배우. 그 영화 배우 중에 요렇게 조금 생기신 분이 있어요. 뭐 나름 예쁜 분이시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얼굴을 조금 더 선호해요. 이런 얼굴보다. 그러니까 좌우로 벌어진 눈 사이가 먼 것보다는 그래도 좁은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호감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건 귀여운 맛은 있거든요. 근데 때는 시원한 느낌이나 이런 거보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한국 배우예요. 한국 배우. 한국 배우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 강 누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모여 있는 얼굴이 개인적으로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선호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또 남자의 경우인데 하이트 인덱스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동양인 얼굴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좋아라 하는 약간 서구적인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런 느낌에서 보통의 동양인 남자는 대부분 요런 느낌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남자는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자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핸드폰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나 얼굴 커 보여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얼굴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요, 얼굴만 이렇게 딱 나오게 하면 얼굴 되게 커 보여요. 이런 얼굴이. 오히려. 근데 어깨가 같이 나오면 어깨 너비가 있고 얼굴은 작다는 게 어깨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눈, 코, 입이 멀려 있으니까 어깨까지 같이 이렇게 상체가 상반신이 나오면은 그렇게 얼굴이, 어, 커 보이지 않는데, 어깨가 안 나오고 증명사진처럼 목에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윤곽 수술해서 얼굴뼈를 줄인다? 정말로 별로 재미 못 봐요. 그리고 이런 얼굴은 남자들, 동양인 남자에서 굉장히 흔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뭐 윤곽 수술해서 얼굴 줄이겠다, 결코 갸름한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비대면 상담할 때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환자분들 뼈 이렇게 길이를 재드려요. 그래서 뭐 각도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뭐 두상이 뭐 너비가 평균이 얼만데 환자분은 얼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평균이 예쁘다는 아니에요. 근데 내 얼굴을 평균 틀 안에 넣어 놓으면 평균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교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형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눈, 코, 입의 위치, 비율에 따라서도 느낌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 얼굴 중에 어디에 속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분들이 윤곽 수술을 하냐 마냐, 뭐 내가 수술이 도움이 될까 말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얼굴이 크니까 윤곽 수술을 해야지, 입이 나왔으니까 양악 수술을 해야지, 이 논리, 단답식 논리에 빠져든 순간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행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단순하게 얼굴이 커 보이네, 야 윤곽 수술하자, 윤곽 3종 하면 너 얼굴 작아져,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요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참 설명을 잘 해주신 이 논문의 백미예요. 왜냐면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눈, 코, 입 비율만 바꿔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느낌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진, 이 그림을 조금은 의미 있게 한번 쳐다보시고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런 분들이나 요런 분들이 윤곽 수술한다고 절대 작아지거나 갸름해지지 않아요.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논문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셀카를 이렇게 딱 멀리 대고 찍으세요. 아니면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거울 앞에서 이걸 카메라를 들고 거울을 찍으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비교적 왜곡이 없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카메라 사진 화면에서 자로 재보세요. 내가 이 머리 난데 저로 보면은 여기죠. 이 트리키온이라는 데를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면 저를 보면 여기죠, 여기. 머리카락이 나는데 제일 밑에 부분, 이마랑 머리랑 경계 부분. 이렇게 조금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계, 여기서부터 턱끝까지. 그다음에 여기 광대 제일 넓은데. 그다음에 눈동자랑 입술, 요 사이 거리. 요렇게 한번 재보시면 요 스탠다드와 요 평균치랑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단순히 뭐 CT 안 찍더라도 여러분이 내 얼굴이 약간 얼굴이 눈, 코, 입이 몰렸구나. 아니면 내가 약간 벌어졌구나. 뭐 요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본 눈, 코, 입이 몰렸어요 라는 내용에 대한 논문은 이것만 간단하게 볼 거고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얼굴은 윤곽하시는 거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